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72세인 이정숙 여사입니다. 그리고 막 결혼했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되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내 옆에 누워있는 남자는 40년 전 내 첫사랑 박동현 씨다. 오늘 밤은 우리의 결혼식 밤이다. 하지만 행복은 터지는 대신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싶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 제가 실수하고 있는 걸까요?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생각났다. 한 명은 놀랐고 다른 한 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 엄마인데 왜 결혼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애를 그만둬야 할까?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버려야 하나요? 나는 70년 이상의 인생을 살았고 충분히 슬프고 상심하고 외로움을 겪었다. 나는 혼자 먹는 밥에 익숙해졌고 텅 빈 집에서 지나가는 시간을 세는데 익숙해졌다. 그러다가 박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아직도 가슴이 벅차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선택으로 한 번 서로를 잃었다. 이제 인생의 거의 모든 길을 걸었을 때 우리는 다시 서로를 찾았다.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나이에 감히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결혼식 날 밤에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자문할 것인가? 박 씨와 저는 젊은 시절 서로 사랑했지만 가족들이 막아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 씨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저는 달려가고 싶었고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제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딸은 나이가 들면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헛된 꿈 꾸지 마. 저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랑은 없고 의무만 있는 결혼. 웨딩드레스를 입은 날 나는 행복하지 않았고 마음이 공허했다. 제 남편은 돈을 잘 벌지만 매우 가부장적인 성공한 남자입니다. 그에게 아내는 집에 머물며 부엌 일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남자는 큰일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다. 신부 생활 초기부터 저는 그 집에서 제 위치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이 그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조용히 참을성 있게 살고 있다. 나는 감히 불평할 수 없고 감히 분노를 말할 수 없다. 남편은 항상 술 냄새가 나는 밤늦게 출근한다. 어느 날 그는 바깥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고 무거운 말로 나에게 화풀이를 했다. 나는 침묵만 할 뿐이다. 그는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대꾸도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잊었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피곤해? 라고 물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남편과 함께 누워있는 밤들은 낯선 두 사람이 같은 침대를 공유하는 느낌이다. 그때 이유는 너무 낯설고 끔찍했기 때문에 나는 떠날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다. 나는 삶의 입이 두렵고 친척들의 수줍은 눈빛이 두렵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아이가 있다. 나는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30년 넘게 살면서 분명하다라는 두 단어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은 너무 빨리,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제가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친척과 친구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애도하고 아이들은 마음이 아프다. 나도 울었지만 슬픔 때문에 울었는지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묻혀있던 것 때문에 울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나는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점점 조용해졌다. 더 이상 남편의 고함 소리도 더 이상 식사도 없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식사를 마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차를 타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목표가 없고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기다리고 있다.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을 기다리며 나는 내 남은 삶이 그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용하고 외롭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이상한 전화번호가 나타났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정숙, 잘 지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그 목소리. 몇 년이 지나도 나는 단번에 깨달았다. 미스터 박입니다. 나의 첫사랑. 심장이 한 박자라도 뛰는 것을 느꼈다. 내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꽉 붙잡으려고 애썼다.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십 년이 지났고 나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며 그가 아직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가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전화기에서 박 씨가 살짝 웃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난 내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 그 말이 나를 뭉클하게 했다. 얼마만인지.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마치 내 삶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다시 한번 열렸다. 어느 날 옛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수가 오늘 밥 모임 있는데 갈래?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남편이 죽은 이후로 이웃과 아이들 외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 내 인생은 내게 친숙한 벽에서 축소되고 습관처럼 외로운 밥과 TV쇼로 매일 반복된다. 나는 망설였다. 갈까 말까? 아마도 한 번밖에 나가봐야겠어요. 나는 가장 단순한 옷을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묶고 집을 떠났다. 내 마음은 약간 설레임과 기대가 섞였다. 내가 학급 회의에 발을 디딘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변했을까요? 그들이 저를 알아보나요? 학급 회의는 서울 중심부의 작은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처럼 시끄럽고 다만 모두가 늙었고 머리카락은 모두 이슬을 머금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청춘 시절을 떠올리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가 보입니다. 미스터 박. 그는 방 한 구석에 앉아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비록 머리는 하얗고 몸매는 이전보다 다소 여유였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하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알고 사랑했던 부드러운 눈빛이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랐고 기뻤다. 할머니를 여기서 만나다니. 나는 웃었고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다. 몇 년 만에 이 목소리를 다시 듣고 이 눈빛을 보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낡아 보였지만 기억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진 후 몇 년 동안 말이죠. 알고 보니 박 씨는 10여 년 전 이혼했다. 그의 결혼은 나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 자녀가 성장한 후 그와 그의 아내는 조용히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고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고 TV를 보고 다시 잠을 잤다. 내 인생은 그림자 같다. 재미없다, 슬프지 않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 그는 눈이 멀었다고 말했다. 나는 조용했다. 그 기분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아침 인사, 건강 문의 메시지였다. 그러다 점차 우리는 매일 이야기하는 나이 든 친구가 되었다. 나는 아침에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전화를 걸어 끝없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고 공원 밖의 나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무엇을 먹는지요. 언제부터인가 박 씨의 존재가 내 인생의 단골 부분이 됐다. 비가 오는 날에는 전화를 걸어 물어볼 것이다. 창문은 닫으셨나요?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내가 아팠던 날 그는 약을 사서 집으로 가져갔다. 그는 말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셔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서로를 잃었던 두 사람은 이제 인생의 거의 모든 길을 갔을 때 서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익숙한 카페 모퉁이를 노랗게 물들인 석양 오후 그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결혼하자.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 제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너무 늦은 건가요?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우리 둘 다 늙었는데 뭘 기다리는 거야? 그는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마음속에는 많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움, 기쁨, 하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까? 나는 거의 평생을 살았는데 왜 결혼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나는 오랫동안 고민한다. 아이들이 반대할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이웃이 말썽을 피울까봐 두렵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봐 두렵습니다. 늙으면 결혼도 한다. 저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사람들의 감정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볼까? 나는 남편이 죽은 후 며칠을 회상했다. 아침은 텅 빈 집에서 깨어나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햇빛은 창틀을 옅게 통과한다. 식은 밥이나 혼자였다. 비가 오는 밤에 나는 방에 누워 문틈으로 바람소리가 씩씩하는 소리를 듣고 혹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다. 이제 제 앞에는 저를 사랑했던, 저를 잃었던, 이제는 저와 함께 남은 여정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미스터 박을 본다. 그는 여전히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재촉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살짝 웃었다.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둘 다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다고 생각해. 함께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다면 왜 시도 안 해요? 그 말은 나의 심장을 가볍게 떨게 했다. 왜 시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72세의 나이에 저와 박 씨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한 웨딩드레스와 호화로운 다이아몬드 반지 없이 단순하게 진행되었다. 친한 나이 든 친구들 몇 명과 작은 식사, 진심 어린 축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점차 받아들였다. 엄마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제 큰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 걱정은 제가 스스로 추론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을 위해 몇 년을 산 후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다. 제가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감히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 후 첫날 밤 박 씨와 나는 나란히 누웠지만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은 침등의 은은한 빛에 잠겨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와 시계 바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박 씨의 숨결이 한결같이 내 곁에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4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서로를 발견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겪어도 이 순간은 나를 낯설게 한다. 몇 년 동안 혼자 살다가 옆에 누운 사람이 있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내 중 일부는 여전히 수줍음을 느끼고 일부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는 거의 백발이 되었고 이마에는 전보다 더 많은 주름이 잡혔지만 시선은 여전히 여느 날처럼 조용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주무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도 천장을 쳐다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계셨더군요. 왜? 나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대답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은? 생각해봐. 할머니가 후회할까?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 질문은 갑자기 들어왔지만 저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진심이었지만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이 나이에 우리는 더 이상 달콤한 말이나 먼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는 유일한 것은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외로움에 너무 익숙해질까봐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웃었다. 처음에 있었어요. 박 씨는 약간 놀랐지만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계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나를 보고 눈빛이 누그러졌다.
나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걱정하곤 했다. 아이들이 반대하고 처나가 토론하는 것을 걱정하고 자신이 늙었다고 걱정하며 더 이상 무엇을 사랑할까 걱정한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나는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평생 남편, 아이들을 위해 아내로서의 의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위해 살았다. 젊었을 때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만 남았을 때 나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사랑받고 즐겁고 행복해야 해. 나는 그를 돌아보고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할아버지는요? 후회해요? 박 씨는 내가 사랑했던 그 시절의 온화한 미소, 웃음을 터뜨렸다. 저요? 지난 40년 동안 할머니를 잃은 것만 후회돼요. 나는 가볍게 떨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들이 있다. 저는 조용해요. 가슴 속에 따뜻한 감정의 한 줄기가 새어나왔다. 미스터 박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부드럽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름과 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은 아무리 우여곡절을 겪어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를 붙잡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들이 항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천하의 입이 두렵지 않다. 나 대신 밖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서? 나는 황혼기의 사랑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나이든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옆에 있는 박 씨의 온기를 조용히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잘 잤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은 오직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젊었을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함께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애를 생각하지 말고 자손을 돌보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믿었었다. 나는 황혼기가 되면 마음도 점차 약해지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나에게 사랑은 현재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 기억일 뿐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떤 감정들은 시간에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잠만 잔다. 72세의 나이에 재혼한 나는 낭만적이거나 완벽한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화려한 고백이 필요 없고 호화로운 선물이나 화려한 장미 꽃다발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단지 저녁 식사 때 누군가 나와 마주 앉아 오래된 추억을 함께 상기하기를 바란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매일 아침 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 화창한 날씨와 같은 사소한 일에도 하루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오늘 새로운 요리법을 배웠다. 나는 젊은 시절처럼 나를 뜨겁게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단지 나와 함께 있고 싶고 나와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노후는 그저 기다림의 세월일 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손자가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아무도 대화하지 않는 식사를 하는데 익숙하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는 밤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제 저는 노년기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와 나는 긴 미래를 약속할 만큼 젊지 않지만 우리는 현재에 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고 바람이 불 때 잡을 손이 있고 갑자기 마음이 외로울 때 기댈 어깨가 있다. 우리는 함께 청춘을 보낼 수는 없지만 손을 잡고 끝까지 갈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늙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나요? 다들 저처럼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이라면 감히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첫날 밤은 장미도 반짝이는 촛불도 약속도 없었다. 우리는 공상과학을 꿈꾸기에 어리지도 않고 온일을 약속할 시간도 없다. 늙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방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숨결을 듣고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둘 다 이 나이에 우리는 청춘 시절처럼 강렬하거나 불타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남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한 사람, 피곤할 때 기댈 한 사람, 추워질 때 손을 잡을 한 사람만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궁금하다. 노후의 사랑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젊었을 때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가기를 희망하며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저와 박 씨는 길의 끝이 멀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 중 한 명이 먼저 떠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또 외로워질까? 그 사람의 태양 그리움 속에 남은 날들을 살 것인가? 저는 감히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누구도 시간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저는 또한 내일을 두려워한다면 오늘의 행복을 놓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규칙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있는 나날을 즐길 수는 있다. 우리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만들고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래된 기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나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모든 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 만약 어떤 나이든 한 번 더 사랑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있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고 싶어요.